네, 안녕하세요. 손경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 분들로부터 종종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변호사님, 저 같은 케이스는 미국에서 소송해봐야 돈만 더 들고 소용없겠죠? 입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이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는데요. 그분들이 먼저 상담을 했던 한국 변호사가 미국은 변호사 비용이 워낙 비싸서 고객님이 청구하려는 금액 정도는 받아봐야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나가요. 라고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듣고 저에게 찾아온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의 소송이 일반인들에게 워낙 비싸고 복잡한 절차인지라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서 돈을 떼먹고 배째란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몇만 불 수준으로는 미국에서 소송을 해봐야 금전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는 정말 악질인 경우이죠. 제가 만난 한국 고객분 한 분 역시 미국에 있는 채무자로부터 그쪽이 미국 사정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이 정도 돈으로는 소송 걸어봐야 소용없어요. 라는 얘기까지 듣고 설령 내가 잃는 게 더 많더라도 이대로 넘어가면 화병으로 제명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으로 미국 소송을 결심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로펌에서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친한 이제 지인 변호사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정을 전부 배제하고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미국 소송은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인 이 미국 소송을 피할 수 있다면 무조건 피하라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죠. 아니, 변호사님은 소송을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냐? 그러자 그 변호사가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원고로서의 미국 소송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야. 난 주로 피고들을 대리하는데 이 사람들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방법이 없거든. 근데 피고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나 그 피고 변호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인 원고가 겪는 비용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직접 보고 있자니 그런 생각이 들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상담하는 분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을 들으면서도 저 역시 섣불리 고객님 그래도 끝까지 소송을 해보시죠 라고 권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변호사들처럼 이 정도 돈은 소송해봐야 소용없어요 라고 그냥 포기하라는 식으로 냉정하게 얘기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예컨대 음식점에서 내가 시키지 않은 메뉴가 뭐 오버차지 될 경우 그 억울하게 청구된 10불, 20불, 만 원, 2만 원에는 핏대 높여서 따질 거면서 이분들이 억울하게 날리게 될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앞에서는 제 돈이 아니라고 어찌 그리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의 감정적인 부분이 돈으로만 실익을 따져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감정과 이성의 그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고객분들의 감정적인 부분에는 억울함과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과 분노라는 감정 속에는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잘 사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데서 오는 무기력감과 답답함도 포함되어 있죠. 또한 더 이상은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이타적인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미국 기업이 이 상대방이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돈만 먼저 받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물건을 보내지 않다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는데 이 돌려받아야 할 돈의 액수가 소송으로 갔을 때 변호사 비용보다는 적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기한다면 그 미국 기업은 계속해서 이 한국에 힘없는 작은 영세업자나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 거래를 계속할 것이고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것을 금전적으로 가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법원의 파일링 비용, 변호사 비용,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미국 소송은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금액이 클수록 한국보다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컨대 2021년 기준 캘리포니아주 민사법원의 경우 청구 금액이 10,000불까지는 225불, 10,000불을 초과하고 25,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370불, 25,00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435불의 파일링 피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은 350불의 파일링 피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한국의 인지대에 비해서 다소 비싼 편이긴 하지만 청구 금액이 수십만 불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한국의 인지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참고로 한국 민사소송 청구 금액이 1억 원인 경우에는 인지대가 대략 45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파일링 피가 크게 부담이 돼서 미국 소송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 소송에서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비용이죠. 미국 소송의 경우 이 변호사들이 보통 시간당 임률, 타임 차지라고 부르는 이 임률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쉽게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통상 송무 변호사들이 착수금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기 시작하면 이 착수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려받기가 어렵죠. 다시 말해 착수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소송인데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피고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와서 합의로서 원만히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호사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시점까지 실제로 변호사가 그 사건에 투입한 시간이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반면에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실제로 업무에 투입한 시간만큼만 청구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불과 2~3시간 만에 사건이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물론 변호사의 시간당 임률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불과 1,000불, 2,000불 정도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이제 쉽게 끝나는 사건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도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니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송을 택했을 것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실제 재판, 그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열리는 트라이얼까지 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사건의 95% 이상은 변론 전에 합의로서 종결이 되는데요. 그 합의 시점을 케이스 초반, 특히 디스커버리 단계 전으로 잘 유도한다면 실제로는 변호사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 역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역으로 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변호사 비용은 나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시작된 이상 상대방 역시 비용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차피 소송 끝까지 가봐야 원고에게 줘야 할 돈이 똑같다면 굳이 원고에게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소송을 질질 끌 실익도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한국 고객분들이 특히 간과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소송을 위한 범합의 부분은 크게 생각할 부분이 없죠. 어느 법원이든 뭐 다 일일 생활권이고 교통비용이 크게 들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길고 그로 인한 비용 발생도 꽤 높은 편이고요. 특히 본인이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모든 절차를 미국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건의 당사자는 최소 1번 내지 3번 정도는 미국에 직접 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론전 조정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디스커버리 데포지션을 위해서도 최소 1번은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 변론기일, 트라이얼까지 가게 된다면 이때도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조정기일과 데포지션에 참석하는 기간은 하루 내지 이틀 정도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최소 3번 정도의 왕복 항공비와 미국 내에서의 숙박비와 식비 등의 체류비 등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법원이 있는 지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서 드는 교통비용 역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간혹 데포지션을 할 당사자가 다른 주나 다른 도시에 있는 경우 그곳까지 오고 가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야 뭐 제주도 왕복 항공비 정도가 고려할 수 있는 최대치겠지만 미국에서는 동서부를 오고 가는 항공비를 포함해서 일일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비 등의 부대 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정과 이성, 그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게 늘어지더라도 비용 발생을 아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비용을 통제할 수는 있죠. 물론 길게 늘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 역시 비용 발생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자력을 갖추었는지를 잘 생각해서 소송을 시작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면 조기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소송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그 전에 찾아보면 적은 비용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주별 소비자 보호기관 등을 통한 민원 접수라든지 민간 기관에 의한 조정 시도 등입니다. 특히 이 상대방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 예를 들어 이제 한국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억울하면 미국에서 소송을 하시든지라고 백제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 악의적인 미국인 또는 미국 회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어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한국에서도 이 당사자가 맨날 문자나 전화로 좋게 좋게 얘기하면 반응이 없다가 변호사 이름으로 공식적인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그제서야 대화를 하자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듯이 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도 이 계속 당사자가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봐야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로펌,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 잘 정돈된 클레임 레터를 작성해서 보냄으로써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상대방이 적어도 날 쉽게 보거나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미국은 흔히 협상, 네고시에이션의 나라라고들 합니다. 이 서로의 감정을 극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서도 이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성으로 감정을 너무 억누르면서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감정과 이성 그 사이에 적절한 지점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